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새 사회적으로 활동을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관한 강의를 약 36분 해당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제 책도 소개하고 이렇게 제 예전에 활용했던 이렇게 간판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그런 소개는 간단히 하고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가수들 노래를 지도하고 있는 실용음악과 교수이면서 또 노래를 1059곡을 불렀는데 그 과정에 거의 90%는 수많은 남녀노소 옛날 노래, 지금 노래, 트로트, 발라드 이런 식의 노래를 하는데 한두 번만 들으면 거의 다 했죠. 이게 바로 제가 작사했던 노래가 들어가 있는 김용승 가수가 낸 2집과 3집 앨범입니다. 여기에 제가 작사한 노래 하늘이 주신 사랑이라는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승 가수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유명 가수냐 유명 가수 아니냐 노래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승 가수는 대한민국 가요 100년 역사에 최고의 그 가창력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흔히 유명하다는 가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성량과 음색과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입니다. 제가 작사한 노래가 하늘이 주신 사랑이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칼럼도 쓰고 유튜브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임대업이 된다고 해서 사기 분양하는 과정에 정부 부처가 잘못한 게 크게 두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첫째는 사업자 등록 과정이고 둘째는 여러분들 이미 공개했지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어요. 시행사도 누락, 관할 관청 공무원도.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히 얘기하고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위임했으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이 정당한 건지 알았죠?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본인이 반드시 첫째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란에 서명을 하고 이름도 쓰고 확인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것만 낸다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그러면 계획서, 조리장, 허가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피부 미용사, 피부샵을 한다 그러면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등등의 변리사라면 변리사, 세무사하면 세무사 자격증 이런 게 있어야 내줘야 되고 어떤 그 소명을 해야 되고 저도 예전에 무역업을 하겠다 해서 사업증을 낸다고 하니까 세무 담당 공무원이 안 내주고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외국하고 맺은 그 국제 계약서를 갖다가 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갖다 제출하니까 확인을 하고 무역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입니까? 산단, 비산단인데 비산단은 엄격히 얘기하면 복합 다중시설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보통신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누가 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안 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세무서에 갔다 오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세무회계사에서 그분 이름이 홍길동이라 홍길동 컴퓨터만 찍고 거기에 사인도 없고 도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는 세무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은 거 보니까 막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사서명 위조죠. 남의 서명이나 도장을 도용을 해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할 땐 사서명 위조는 집행유예 아니면 구속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사서명 위조를 통한 사업자 등록 사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사문서 위조를 해서 사업자 공문서를 받아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이득에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무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분이 세무서에 가서 내가 받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받았을 때 이루어졌던 그 서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 서로 핑퐁 게임을 치더래요.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를 쳤더니 4층으로 그 세무서의 간부 상당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불러서 사과를 했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 법을 제가 정확히 봤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본인이 가거나 위임이 갈 때는 위임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대리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장을 가져갈 때 인감도장이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누가 잘못했습니까? 세무회계사 잘못이죠. 또 시행사에서 그 계약했을 때 그 냈던 신분증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도용을 한 겁니다. 도용. 이걸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 걸 발급을 받아가지고 세무 담당 공무원과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고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 이게 어느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그때 세무회계사는 누구고 세무회계사 대리인은 누가 그 세무서에 왔었고, 이거를 시킨 시행사가 바로 최종 목적지니까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다 불러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제가 고소장 예시를 할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위임이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의 위임도 받지 아니하고 또 위임인의 서명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이런 부적격한 서류를 가지고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다 불법 발급한 정황이 발견돼서 그거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제가 법학 박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법학 박사님이 아주 훌륭한 법학 박사님이세요. 공직에 계셨고 아주 법무부에 높은 직급까지 가셨던 분인데 말씀하시기를 세무 담당 공무원, 세무서장, 국세청장, 최종 목적지는 국세청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국세청장까지 형사 고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자 등록증 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분명히 제가 안 갔으니까 누군가 어떻게 했는지 뭐 도장을 찍었는지 대리 사인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분처럼 아예 이름만 쓰고 뭐 친필 썼는지 워드 쳐가지고 냈는지 그러면 그 세무서에서 어떤 불법이 저지러졌는지 그거에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소장 예시는 기본으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의 그 해결책 첫 번째가 뭐다? 여러분이 세무서에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무회계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안 냈으면 더 큰 불법이죠. 중요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죠. 적법한 걸 위임한 건지 알았더니 그 위임도 아니죠. 위임장도 받아가지 아니하고 지들 마음대로 사기 분양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리고 본인 동의도 아니고 업종도 정보통신하고 경영 컨설팅, 시각 디자인 이런 거에 위임도 한 적 없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것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의 불법 발급에 대해서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분양 담당자는 나중이고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국가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몇천 채, 몇만 채를 잘못했으니까 이건 정복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이거를 고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에도 날 겁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록증에 세무서에서 불법 발기한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우리나 국세청장이랑 똑같습니다. 국세청장이 더 크게 처벌을 받아야죠. 더 큰 책임이 국세청장이 있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일선 세무서장은 바로 그런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한 채, 두 채 아니고 몇백 채, 몇천 채씩. 몇천 채죠. 일천시에.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무서를 형사고소하는 고소장 예시를 제 블로그에 인터넷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